쉬셨죠? 예. 처음부터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표정은 너무 진지해. 그래가지고 표정이 뭐냐면 나는 알고 있는데 너 앞에서 실수만 해봐. 이렇게 꼬나보는 표정이야. 그러지 마시고 여유를 갖고 장기간 가지니까 오늘은 그냥 자꾸 들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부동산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에 있어요. 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부동산 활동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이 이전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하면 크게 세 가지. 부동산을 취득이 뭐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다 이거죠. 예,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뭐가 있느냐? 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 내요? 취득세 내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부동산 취득해서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할 때 옛날에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라는 걸 따로 냈는데 2011년서부터는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까지 합쳐서 그냥 취득세 내면 돼요. 오로지 뭐 내면? 취득세 내면 등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취득세. 자,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했으면 당연히 뭐 내? 취득세 내요. 그런데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어. 상속받은 것도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죠? 내 거가 됐으니까 취득이지. 남의 건데 내 거가 됐다. 그게 취득이에요. 그러면 상속받았을 때는 이렇게 가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세도 같이 내야 돼. 부동산 취득세 별도로 되고 불로소득 전에 대가 없이 받은 거 상속세 따로. 당연히 상속세가 세금 부담이 크죠. 예. 그러면 부동산을 만약에 뭐 받았어요? 매매면 뭐만 내고 돼? 취득세. 근데 상속받았으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고 뭐 내요? 상속세 내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을 뭐 받아요?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증여받은 것도 내 거죠? 그러면 부동산 증여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별도로 뭐? 증여세 내야지. 여러분 상속세는 재산의 소유자가 뭐한 후에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 받은 건 상속이에요. 증여는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대가 없이 공짜로 받으면 그건 증여. 그죠? 그래서 상속받았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그러면 상속세 말고 별도로 취득세 내야 되고, 증여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뭐? 증여세 내야 된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10%씩 주고받아요. 그리고 인지세는 뭐냐? 부동산 소유권 등기할 때 문서, 계약서 등에 수입증지, 우표딱지 같은 거 있잖아요. 수입증지 사서 붙여야 돼요. 얼마짜리를 첨부할 거냐? 그것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게 인지세, 수입증지 사다가 붙이는 거. 증서에 문서 작성할 때, 소유권 이전할 때 이런 세금이에요. 그런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고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세지만 상속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별도로 추가로 상속세 내라. 증여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야 된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매매 등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증여가 아니라 매매, 그리고 수입증지 붙여서 인지세 이렇게. 그리고 등록면허세는요,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상속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하는 경우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 별도로 됩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 두 가지예요.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 시험은 그거예요.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세 문제 출제가 된다고 그랬고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그럼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부 안 해요. 그런데 총론에는 물어볼 수 있어. 상속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는 안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증여받았을 때는 취득에 관련된 세금이냐, 가지고 있을 때 보유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냐,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이냐는 물어볼 수 있다. 상속세 증여세는 상속받았을 때 부동산 증여받았을 때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예,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게 아니라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취득이에요. 취득. 그렇지만 시험을 대비해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건 취득세하고 보다 등록 면허세, 그리고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뭐냐? 대표적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내요. 매년 내.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냅니다. 근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재산세는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짜리 딱 하나 있다. 공시가격 12억이면 재산세 내요. 그리고 주택이 하나인데 공시가격이 12억이면 11억을 뭐하니까 초과하는 거 얼마? 1억. 공시가격 12억이면 12억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을 하고 종부세는 주택 하나일 때는 여기서 11억을 빼. 그럼 얼마 초과하는 거? 1억. 1억에 대해서 재산세 냈어도 1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 딱 하나인데 11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안 내죠. 그죠?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뭐냐? 소득.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상가 같은 건 무슨 사업을 해요? 임대사업. 임대소득이니까 소득세 내야죠? 자, 소득세 낼 때 10% 별도로 되는 게 지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는 나중에 이건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 국세지만 요건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뭐? 지방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두 군데네요. 국가에 내는 소득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소득세를 지방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지방소득세. 예. 그리고 부동산 상가 임대사업을 할 때는 임대료 주고받을 때 부가가치세 주고받죠? 예. 자,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관련된 세금이 이런 세금인데 이것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예요. 재산세 세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32회 시험에서는 세 문제지만 그 외에는 9년 동안에 한 문제만 출제됐었다. 그럼 종합소득은 뭐냐? 주택 임대사업을 하거나 상가 임대사업 할 때 소득세 있죠? 예, 그 부분도 한 문제가 간혹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다음. 그럼 부동산을 이번에는 뭐 했어요? 양도. 양도가 뭐죠? 팔았다는 얘기야. 팔은 거하고 그냥 준 거하고는 틀리죠. 그냥 준 건 증여라고 해요. 그런데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야.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대가를 바꿔주는 거 팔은 거죠. 양도. 이때 관련된 세금이 바로 뭐냐?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되네.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냐? 이거는 부동산 무슨 업자? 매매업자. 매매업이라고 하는 사업이죠. 부동산을 사다가 팔고 사가다 팔고 사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종합소득세 내고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어요. 사업자가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는 사업자가 아니면 뭐 내고? 양도소득세. 계속해서 부동산을 사다가 팔고 사가다 팔고 이건 그래서 생긴 이익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종합소득세 내는 거고 어쩌다 팔았어.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는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럼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아니면 종합소득세를 내던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무엇도 내야 돼? 소득세도 내야 돼. 조금 더 들어가면 요 세금의 10%예요. 몇 프로? 양도소득세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 10%니까 이렇게 별도로 내고, 팔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작성하죠. 매매계약서, 거기에 수입증지 붙여야 돼요. 소유권 이전. 그리고 상가 건물 팔 때는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있지만 이걸 다 공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양도소득세가 필수예요. 그럼 여기는 뭐냐? 개념 정도 소득세니까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면 종합소득세 내고,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양도소득세 내죠.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세금을 받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지요.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제활동의 첫 번째 매매.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팔고.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백제라 그려봅시다. 자,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갑이 무엇을? 주택이에요. 얼마 주고 샀죠? 8억 주고 산 주택을 누구 앞으로? 갑이 팔았으니까 누구 앞으로? 이 소유권을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얘가 돈을 주죠? 그러면 파는 거고, 얘가 대가를 안 주고 그냥 받으면 증여고, 공짜로 받은 건 증여, 대가를 준 건 매매예요. 그러면 지금 매매를 공부하는 거니까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누구한테? 갑한테 얼마 줬어요? 정리해봐요. 갑은 얼마 주고 산 부동산을 8억 주고 산 걸 을한테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 받고 팔았어요? 10억 받고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익 나왔어요? 손해봤어요? 이익 봤지. 이익을 뭐라고 그래? 소득. 그래서 갑은 무슨 차익? 매매 차익이 얼마? 2억. 이익이 생겼죠? 요거에 대해서 갑은 세금 내라 이거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 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가는 세금 별도로 내야 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갑은 부동산을 8억 주고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이 2억이다. 간단하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요때 매매 차익 얼마? 2억을 뭐라고 한다? 소득이라고 그래. 소득. 이익, 소득. 그죠? 그러면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8억에 취득한 걸 8억에 팔았어. 그럼 매매 차익이 없죠. 없으면 뭐가 발생하지 않아요?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자. 그죠? 부동산을 팔았다고 무조건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이익이 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게 양도소득이에요. 그럼 손해볼 수도 있죠? 안 내잖아, 세금. 이해가세요?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얘는 지금 파는 사람이잖아. 그럼 취득한 사람은 누구? 을은 부동산 샀죠?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얘는 10억 줬으니까 10억 주고 샀지. 그래서 을은 얼마에 대한 거? 그렇죠. 취득 가격 얼마? 10억 주고 산 주택에 대해서 뭐 계산해야 돼? 취득세 계산해야 돼. 취득세. 그래서 매수자는 취득세 내요. 취득세 낼 때 요거 따라가는 게 있어. 필수적으로 붙는 세금 부가세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서 가지고 수업할 때 할 거예요. 다음부터. 취득세 낼 때 따라 붙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 교육세라는 게 따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부수적으로 붙는다 그래서 부가세라고 그래요. 부수적으로 따라가. 그리고 소유권, 얘 부동산을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그때 수입인지 붙여야 돼. 인지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파는 사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뭐 내고? 양도소득세. 취득한 사람은 취득 가격으로 보내고 취득세 내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예,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요번에는 매매가 아니라 그럼 뭐가 있느냐? 소유권 이전할 때 상속 또는 뭐 유증. 우선 여러분 상속하고 뭐는 유증은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은 거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게 공통적으로 상속이나 유증이에요. 그런데 유증은 뭐냐? 글자 그대로 뭐? 유언 등에 의해서, 그죠? 유언장을 작성했던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유언장에 기재해서 받는 걸 유증. 유언장 없이 민법으로 가는 건 상속. 그러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상속이 우선이야, 유증 우선이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우선이야. 유증. 죽은 사람이 자기 거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하자가 없어요. 서명 날이라는 게 하자가 없어. 완벽하게 작성을 했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다 했어요. 입회하에. 하자가 없죠? 그러면 유언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장이 없으면 뭘로 가? 상속. 이건 뭐다? 민법, 법으로 가는 거. 법.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 그럼 내가 죽으면 당연히 민법으로 가면 내 부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받겠죠. 근데 그거는 법의 얘기고, 내가 죽기 전에, 황당한 얘기지만 내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어. 이 100억은 나 죽은 다음에 내 여자친구한테 줘라. 그러고 죽었어.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게 하자가 없으면, 유언장에 하자가 없으면 유증 그대로 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받아야 될, 상속 받아야 될 우리 집사람하고 누구는? 아들은 억울하잖아. 대신 법에서는 구제를 해줘. 상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최소한의 금액 뭐? 유류분이라고 그래. 유류분을 인정해줘요. 민법상 받아야 될 지분의 절반만큼은 법에서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상속을 전부 다 누구한테만 갔어? 여자친구한테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누구는? 아들은 내 여자친구한테 가서 유류분을 달라 요구하면 줘야 된다 얘기야. 그런데 다 받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놓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50%까지만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편이 여자친구한테 유언장을 하고 다 남기고 사망했을까. 각성하라 이거지. 그죠? 어쨌든 좋아요. 둘 다 사망한 후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에 대해서 볼까요? 자, 그림 그려봐요. 자,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피자부터. 이제는 상속세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근데 상속이라는 건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는 알아야 되겠지. 죽은 사람,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상속인. 피자 붙었어요. 피상속인. 그럼 이 피상속인은 사망했죠? 그럼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을까?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상가, 응? 아파트도 있네. 단독주택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하여튼 있는 재산 전부 다 얘가 남겨놓고 죽었죠? 이 재산이 사망한 후에 누구한테 가느냐? 을한테 갔어요. 이 재산이, 얘 재산이 사망한 후에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죽은 다음에 얘 재산을 받았잖아, 을이.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상속인 또는 유증자, 수유자 이래도 돼. 유언증으로 받았으니까 유증자, 상속 받았으면 상속인. 이해가세요? 또는 뭐 이것을 수유자 이렇게도 얘기해요. 네? 네, 이렇게. 자, 그럼 상속은
남겨놓고 사망한 다음에 얘가 받았죠? 그럼 뭐 내야 돼? 상속 받는 사람이 세금 내야죠? 자, 이런 부동산 등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뭐 내? 자,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내고 공통적으로 상속세 같이 내야죠, 별도로. 그리고 취득세 낼 때 따라 붙는 거, 농어촌특별세하고 뭐 지방교육세는 따라가요, 필수로. 그리고 소유권 이전할 때 수입인지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역시 뭐다? 취득세가 상속받았던 매매로 취득했던 취득세에 대해서 물어보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 상속세는요,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지. 시험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상속세는요, 이 상속받은 전체 재산이 있죠.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재산에서 얘가 갚아야 될 뭐가 있으면 빚, 채무, 빼.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남겨둔 재산에 이거 상가부동산 남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입자들의 뭐가 있어? 전세보증금 있죠. 그거 채무잖아. 그거 빼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채무 다 빼. 장례 비용도 빼줘. 비용 같은 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거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때 이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1억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0%. 1억 초과 5억 이하이면 그 사이에 해당이 되면 1억 초과 5억 이하면 20% 곱하고 거기서 1,000만 원을 빼. 그럼 세금 나와. 만약에 5억 이하면 5억도 들어가죠? 그럼 5억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5억이다. 그럼 몇 프로? 20%면 얼마예요? 1억. 1억에서 1,000만 원 빼. 9천만 원. 그게 상속세야. 이해가세요? 만약에 5억 초과 얼마? 10억 이하는 30% 곱하고 거기서 나온 금액에서 9천만 원을 빼. 그러면 6천만 원을 빼. 그럼 세금 나와요. 또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곱했잖아요. 거기서 1억 6천만 원 빼면 세금이고 30억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절반이야. 50% 곱해서 거기서 얼마 빼요? 4억 6천만 원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세금이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속세는 시험 범위에서 벗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지만 조세 총론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는 부동산 취득할 때 관련된 세금이다. 그죠? 요 정도. 다음.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 중에서 상속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증여. 증여는 뭐죠?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뭐한 후에 사망한 후에 받은 게 상속이죠. 그럼 증여는 살아생전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에 있는 상태에서 넘겨받았다. 그게 증여죠. 그럼 증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증여는 첫 번째 갑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을한테,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무엇을? 상가, 아파트네. 이거 아파트, 그죠? 그리고 뭐 공장, 이와 같은 부동산을,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줘요. 등기, 이전합니다. 그럼 얘가 받았죠? 그러면 매매는 얘가 돈을 주면 얘는 파는 거고, 얘가 대가를 안 주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죠? 그래서 이때는 대가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때 갑을 뭐라고 불러느냐? 재산을 줬죠? 공짜로 준 사람 뭐라고 그럴까? 증여자. 그죠? 받는 사람, 공짜로 받은 사람. 그렇죠. 수증자. 그러니까 앞으로 용어는 나온다는 얘기죠. 증여세는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런데 용어가 수증자, 증여자 이건 나오니까. 증여자는 공짜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공짜로 받는 사람이 수증자다. 자, 그러면 을은 대가 안 줬죠? 증여는요, 주는 사람 증여자는 세금이 없네. 예. 누가 내요? 수증자가 내. 뭐?
자, 부동산 받아내니까 당연히 뭐네? 취득세 내고 요거 따라가요. 부가세. 그죠? 부수적으로. 그리고 증여받았으니까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증여세. 그리고 증여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할 때 문서 작성하니까 수입증지 붙여야죠. 예, 이렇게 증여세도 계산을 하는데 증여세에서는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이요. 갑이 남편이고 여기가 누구야? 부인. 부부간에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증여 받았죠? 공시가격에서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얼마? 6억 빼고 얼마?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는 거예요. 부부끼리는 얼마까지?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네. 그러면 직계존비속 그랬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자 여기는 아버지가 받는 사람이 아들이야. 부모 자식이죠. 이렇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얼마? 5천만 원 빼고 계산해.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5억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 빼고 얼마?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세율은 아까 상속세랑 똑같아. 증여세는 똑같아요. 세율 앞에서 했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데 미성년자야 받는 사람이. 그럴 때는 2천만 원만. 아까 5천만 원이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만 깎아줘. 아버지가 아들한테 미성년자한테 1억을 증여하면 2천만 원 빼고 얼마? 8천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그러면 부모 자식도 아니에요. 기타 친족. 예? 형제 간에도 기타 친족이죠.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형과 동생이 증여받았다. 그럴 때는 얼마? 1,0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부부끼리 증여하면 6억? 그러면 6억까지 증여세 없다고? 그럼 이번 달에 남편이 부인한테 6억 주면 증여세 없겠네? 그리고 또 6개월 있다 또 6억 줘도 또 없겠네? 그럴까봐 줄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할게야. 10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부부는 얼마까지?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에 얼마?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출생신고합니다. 미성년자죠? 출생기념으로 부모가 애 앞으로 뭐 만들어? 통장. 그리고 얼마를? 2천만 원 예금하고 세무서에 신고해. 나 뭐 했다? 증여했다. 세금 안 내잖아, 공제주는. 됐죠? 11살 됐을 때 10년 지났어. 11살 됐을 때 또 2천만 원 넣어줘. 4천만 원 갔죠? 세무서에 신고해. 나 증여했다. 세금 없죠? 자, 20살 되면 미성년자 벗어나죠?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주네?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아니니까. 5천만 원이니까 21살 되면은 9천만 원까지 갈 수 있잖아. 학교가. 그러잖아요?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예? 20세가, 또 20세가 됐을 때 2천만 원, 예. 맞나? 아니지. 10살 됐을 때 2천만 원. 그죠? 또 20살 됐을 때, 아니야. 5천만 원. 그럼 합치면 9천인가? 그렇죠. 줬으니까. 예, 9천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10년마다 얼마씩? 5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부부끼리도요, 10년에 얼마씩? 6억씩. 이해가세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한테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그럼 미성년자가 아니면 얼마라고 그랬죠? 5천만 원 공제해주죠. 근데 어머니한테 또 받았다, 얘가. 아버지한테 받고, 어머니한테도 받았어요.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는 합쳐. 얼마? 5천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증여세를 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와 예? 자식이 아버지로부터 100억을 증여받았을 때 상속은 죽은 다음에 사망한 후에 받은 거고 살아생전에 재산을 받는 건 증여죠. 똑같은 재산을 상속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가 많을까? 증여세가 많을까? 생각해봐요. 그렇지요. 증여세가 많은 거예요. 사망한 후에 받아야 될 유산을 살아생전에 미리 받는다 그래서 공제를 조그만 해줘. 요거밖에 없어요. 이해가세요? 부부끼리 해봐야 얼마? 6억. 그런데 우리 보는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야. 여기에 대출받은 게 4억이 있어. 그래도 10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합니다. 이해가세요? 어차피 부동산 10억짜리니까. 근데 상속은 남겨둔 재산에서 그 사람이 갚아야 될 채무가 있으면 그거 다 빼고 계산해.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 6억 가지고 계산하죠.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10억까지는 상속세 계산 안 해. 공제를 해주니까. 죽은 사람의 배우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생존에 계셔요. 자녀들도 있고 그럼 최적 10억까지는 세금 계산 안 한다. 공제를 해주니까 기본이 10억.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오래전에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누가 없어. 어머니가 안 계셔. 자녀들만 있어. 그럼 5억만 공제. 기본.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제가 상속이 많고 상속재산에는 공제를 많이 해줘.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재산을 상속받았느냐 증여받았느냐 그럴 때 뭐가? 증여세가 세금이 많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상속을 받고 증여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좋아요. 자, 그래서 역시 우리는 상속을 받던 증여를 받던 취득세 이거 필수다.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부동산 보유 가지고 있을 때 되는 세금. 그러면 누구는 갑은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뭐 하기 전에? 팔기 전에, 처분하기 전에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죠. 갑은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뭐 낸다? 자,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요. 재산세는 매년 내.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내요. 근데 여기서 언제 날짜 소유자? 6월 1일.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부동산 하나도 없는데 6월 1일자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럼 여러분이 올해 재산세 내야 돼. 그럼 재산세 안 내려면 6월 2일자로 취득해. 그럼 6월 1일 소유자한테 고지서 나가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피해 가려면 부동산 취득할 때는 며칠 지나서 취득하라. 그렇죠. 6월 1일 지나서 취득하라. 그래야 보유세 안 내는 거예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올해 재산세 안 내고 팔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아니야. 6월 1일 전에 팔면 당연히 재산세 안 내죠? 6월 1일 날 팔아도 안 내. 왜? 6월 1일 취득한 사람이 내니까. 이해가세요? 6월 1일자 매매가 이루어졌다. 매수자가 낸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늦어도 6월 1일까지 팔면 파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취득하는 사람이 되고 피해 가려면 언제 날짜로 취득하라 취득하는 사람은 그렇죠. 6월 2일 날 취득하면 재산세 안 내요. 이것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봐요. 재산세, 종부세 똑같이 가요.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면 주택이면 재산세, 종부세를 끝나는데 뭐라면 지금? 상가죠. 그러면 임대소득 있을 거 아니야. 돈 벌었으니까 소득세 내야죠.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내야지. 이건 국가가 가져가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소득세도 내야죠. 예. 그리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죠? 핵심이 그거. 물론 임대소득도 간혹가다 한 문제 정도 간혹 출제될 수 있어요. 임대사업 하는 거, 주택임대나 상가임대. 예,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해서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받아서 취득했느냐, 건물을 지어서 취득했느냐 다 취득세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보유 6월 1일 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 내야 된다. 이거 항상 정리해야 되고, 부동산을 팔았을 때는 어쩌다 팔았으면 뭐 양도소득세, 밥 먹듯이 사고 팔고 이거 사업이잖아요. 그럴 때는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런 정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요즘은 오늘은 이제 OT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2시간 정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조세, 총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백신을 맞춰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짜 조심하시고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수업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수업을 하는구나, 목소리가 저렇구나, 이런 걸 적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공부한 건 없어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오늘 O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즐거운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2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